오늘은 케글 사이트에 공개된 뇌 종양을 판별할 수 있는 브레인 투머 클래시피케이션 MRI 데이터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글의 브레인 투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MRI를 이용해서 뇌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뇌종양이라면 그러한 뇌종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알게 해주는 데이터입니다. 즉, 브레인 투머 클래시피케이션 MRI 데이터는 뇌종양, 즉 브레인 투머를 발견하고 그러한 브레인 투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한 케글에서 공개한 데이터로서 평균적으로 512x512 크기를 가지는 총 3160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브레인 투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케글의 특정 URL로 접속해서 그곳에 보이는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코드의 간결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로컬 PC로 다운된 archive.zip 파일을 먼저 braintumor.zip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braintumor zip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브레인투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우리가 구현할 모델 아키텍처와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현할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할 계획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0개 정도로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트레인 모델로 모발렛을 사용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출력층 앞에 2개의 덴스 레이어를 추가한 이러한 전형적인 트랜스퍼 러닝 구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스팅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해 보면 2개의 데이터가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학습하기 전에 먼저 테스팅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동해서 서로 혼합해주고, 이렇게 혼합된 데이터를 약 8:2의 비율로 트레이닝과 테스팅 데이터를 재구축한 후에 이렇게 재구축된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델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모델의 아키텍처와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이러한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실제 코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압축 파일 형태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글 드라이브를 먼저 콜앱으로 다음과 같이 drive.mount라는 명령으로 마운트 시킨 후에 파이썬의 쉘 유틸 카피를 이용해서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콜앱으로 이렇게 braintumor.zip 파일을 카피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를 먼저 마운트 시키고, 이렇게 마운트된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저장해 놓은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작업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복사한 braintumor.zip 파일을 다음과 같이 zip 파일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팅 디렉토리와 트레이닝 디렉토리가 있고, 이러한 테스팅과 트레이닝 디렉토리의 하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서브 디렉토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4개의 서브 디렉토리 이름은 각각 이미지의 정답을 나타내고, 이러한 서브 디렉토리 내에 우리가 학습할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브레인 투머라는 이러한 데이터는 4개의 정답을 가지는 이러한 약 3000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루트 dir과 데이터 루트 dir 등을 이렇게 가장 코드 상위에 미리 설정해 둔다면 우리가 콜앱 이외의 시스템에서도 이 부분만 바꾸면 아래의 코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즉 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팅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이름의 트레이닝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작업, 즉 무브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이유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팅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미지가 피처가 다른, 즉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학습 정확도와 테스트 정확도의 편차를 줄여서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먼저 테스팅 디렉토리 각각의 라벨, 즉 정답에 대해서 라벨 디렉토리에 있는 이미지 파일의 목록을 list dir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낸 모든 파일에 대해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shellUtil move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팅 디렉토리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동일한 라벨, 즉 정답 이름을 가지는 트레이닝 디렉토리로 무브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테스팅 데이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트레이닝 디렉토리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05개, 74개, 100개, 150개, 즉 테스팅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동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닝 디렉토리로부터 테스팅 데이터를 만들 예정인데, 우리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move ratio는 0.2, 즉 20%의 비율로 트레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총 8:2가 되도록 생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이닝 디렉토리 각각의 라벨에 대해서 먼저 그러한 라벨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의 목록을 list dir로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낸 이미지 목록에 대해서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랜덤 셔플을 수행한 후에 numpy의 슬라이싱 기능을 이용해서 약 20%의 비율로 트레인 데이터 파일 목록에서 테스트 데이터 파일 목록을 추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테스트 데이터 파일 목록에서 각각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와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hellUtil move 함수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디렉토리의 파일을 테스팅 디렉토리의 동일한 라벨로 무브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각각의 라벨에 대해서 move 함수를 실행하면 트레이닝 디렉토리로부터 테스팅 디렉토리로 약 20%의 비율로 데이터가 동일한 라벨로 무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정의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의할 때 다른 파라미터는 쓰지 않고 리스케일 파라미터를 255분의 1로 나누어 줌으로써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자동으로 정교화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flow from directory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된 트레인 데이터 루트 디렉토리와 테스트 데이터 루트 디렉토리로부터 한 번에 32개씩 칼라 모드 그리고 스파스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우리가 학습할 그러한 데이터 개수가 3000개 정도로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는 만들지 않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학습할 때 밸리데이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설정하고 flow from 디렉토리 각각의 함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 이제 실제 모델 구축과 컴파일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고 파인 튜닝을 진행할 계획인데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코드처럼 프리트레인 모델로서 모발렛, 상당히 가벼운 그러나 정확도는 만족할 만큼 나오는 이러한 모발렛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용하고 마지막 출력층 앞에는 정확도를 높이고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출력층을 포함해서 3개의 댄스 레이어와 2개의 드랍아웃 레이어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설정할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할 계획인데 트랜스퍼 러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률은 파인 튜닝을 위해서 2의 10-5승으로 상당히 작게 설정한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축과 컴파일을 마친 후에는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용으로 지정한 후에 모델 핏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콜백 함수로 early stopping을 설정하고 총 50번을 반복하라고 이렇게 설정했는데 아래 결과를 보시면 처음에는 손실값이 1.04, 정확도는 약 60%의 정확도를 가졌다가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손실값이 0.16, 정확도는 약 94%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손실과 정확도의 트렌드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손실함수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확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early stopping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오버피팅은 발생했지만 더 이상의 모델이 오버피팅을 허용하지 않고 조기 종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캐글에서 제공되는 브레인 투머 클래시피케이션 MRI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캐글에서 제공되는 COVID-19 레디오그래피 데이터, 즉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슴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코로나의 감염을 판별할 수 있는 COVID-19 레디오그래피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